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우리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고3 영어 총평 시작할 건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수능 보기 전에 보시는 마지막 모의고사였는데 뭐 괜찮게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쉬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보통 10월 모의고사는 좀 쉽게 나오는 편이고 이번 영어 또한 마찬가지로 쉽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일단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수능은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이것보다는 훨씬 어려울 겁니다. 문제가 꽤나 쉬웠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구체적인 오답률 수치가 나오진 않은 상태라서 제가 문항별 오답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리진 못하지만 수능이 이것보다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아무래도 평가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변화된 출제 기조가 반영되지 않은 문항들이 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빈칸 추론, 네 문항 다 그닥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살려서 가져가야 될 만한 문항들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빈칸 추론이요. 지금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되게 길고 관계대명사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제시가 됐던 사항이고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굉장히 짧게 나왔고 관계대명사절 이런 거 절대 들어가 있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함정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훅 이끌 만한 이런 함정선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에 이번 10월 학력평가는 그렇게 딱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번 문장 삽입인데 이게 이제 겉보기에는 논리적 전환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 quantity, quality 이 단어만 잡았으면 너무나도 쉽게 해석을 하지 않고도 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교육부 지적사항 중에 있었죠. 단어만 잡아서 문제 푸는 것을 기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의 문제풀이 방식을 좀 지양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제 보였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번 10월 모의고사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문항은 딱 하나,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 한 문제만 가져가도 괜찮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문항은 38번입니다. 문법적, 논리적 단서가 같이 활용이 됐는데요. 원래는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문법적 단서가 나올 때 우리가 보통 단어 하나만 잡아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 논리적 단서가 같이 활용되었다는 점, 그래서 단어만 보고 문제를 풀었다면 틀릴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38번 문항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문항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일단 빈칸 추론 한번 볼게요. 32번, 33번, 34번을 가져왔는데 다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길게 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플러스 이런 관계사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사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사는 아니지만 이런 대절이 출제되면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거 올해는 이런 트렌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적으로 9월 평가원만 보셔도 알 수가 있죠.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굉장히 짧아졌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빈칸이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문장 삽입도 한번 지금 볼게요. 이게 39번. 좀 아쉬웠던 문제인데 quantitatively 요 얘기가 나왔다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in contrast가 나오면서 qualitative 질적인 얘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high quality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의 대조만 잘 잡았으면 그냥 쉽게 여기다가 정답을 넣어버릴 수 있는, 소위 말해 정말 단어만 잡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만 활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수능의 방향성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요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올해는 좀 지양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가 꼽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별표를 한 3개 정도만 쳐둘게. 자, 이게 지금 논리적 전환점을 묻는 문제긴 한데 앞에서는 인지적인 리소스가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지를 못한다 라는 말이 나왔다가 but이라는 말과 함께 이런 인지적인 리소스, 자원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글의 이름이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잡으셨어야 되는 단서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This improved students' performance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전환점이라는 논리 단서를 같이 가져가면서 이 this, 지시어라는 문법적 단서를 동시에 가져가는 이 두 가지 단서를 동시에 활용하셔야 되는 되게 하이브리드형 문제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논리적 단절점을 제시하면서도 해석이 되지 않으면 풀 수 없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올해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심지어 뭐까지 가져가고 있냐면 이거 보이시죠? 단어가 똑같아요, 지금. 이 단어의 유사성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정답을 여기 4번이 아니라 여기 5번에다가 넣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이런 대표적인 함정선지까지. 단어만 잡아서 답을 골라냈을 때는 문제를 틀리게끔 만들면서 논리적 단서와 문법적 단서를 적절하게 같이 섞어서 해석을 해낸 친구들은 정답을 맞춰내도록 출제한 이 문제가 정말 잘 낸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문제류가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9평에 출제됐던 39번 있잖아. 요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딱 전형적인 전환점 문제이면서 단어만 잡아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틀리도록 내는 그런 유형이란 말이지. 요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예요. 요거는 올해 수능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38번 아마 제 생각에 오답률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 틀린 친구들은 요것도 같이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신모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유형의 문제는 38번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 추론이나 다른 39번 문장 삽입은 조금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38번만큼은 정말 너무 중요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전 평가원 기출보다도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번 9평의 39번 트렌드와 굉장히 유사한 출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커리큘럼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우리 총평 마무리 지을게요. 총평을 올해 이제 길게 할 게 없어.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은 이번 신모보다는 지난 구모를 훨씬 더 집중해서 다시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은 저의 커리큘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엔제와 자체 제작 봉투 모의고사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쉘터 백제 추론편, 쉘터 백제 순서 플러스 업버편 이미 다 완강이 되어 있고요. 자체 제작 엔제로 변화된 평가원 트렌드에 대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모 이전에 출간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구모의 트렌드를 미리 예측해서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선생님 엔제랑 진짜 비슷한 문제들 많이 나왔어요 라고 구모에서 얘기해주기도 했고 구모 이후에 이제 수강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지금이라도 내가 변화된 어떤 평가원 트렌드에 적응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남은 시간 한 달 동안 딱 풀기에 좋은 분량이라 쉘터 백제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2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체 제작 봉투 모의고사인데요. PDF 1회와 봉투 모의고사 4회 이렇게 해서 총 5회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자체 제작 봉투 모의고사로 마찬가지로 변화된 평가원 트렌드에 대비할 수 있고 실전 연습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OMR 카드까지 다 수록을 해놨으니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쉘터랑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2만큼 올해 9평 트렌드가 잘 반영되어 있는 시험은 없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시험의 어떤 특성들을 분석해서 문항들을 구성했으니까 아마 이번 10월 모의고사보다는 이 문항들이 훨씬 더 이제 대비하기는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커리 타야 될지 걱정되는 친구들은 요거 2개 하시면서 주말에 뭐 하루씩 이거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만 풀면 5주면 끝나잖아.
아니면 직전에 좀 몰아서 풀든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은 이 두 녀석을 좀 열심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멘트와 함께 마무리 지어 볼게요. 나는 수능만 잘 보면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 이전에 보는 모든 모의고사가 다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 신모 성적이 내 수능 성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점수가 안 나왔던 구모가 진짜 내 실력이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이 다가오는 수능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수시도 아니고 내신도 아니에요. 나는 딱 수능 하루만 잘 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도가 되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이 되는 말일 수도 있어. 그간 점수가 아쉬웠던 친구들 괜찮다 이거야. 난 어차피 수능만 잘 보면 되거든. 그간 점수가 잘 나왔던 친구들 안심하지 말라 이거야. 나는 수능만을 잘 봐야 되기 때문이죠. 결국에 나의 어떤 그 대입을, 인생이라 하기에는 너무 과하고요. 대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은 정시에서 내 수능 성적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반영되지 않아요. 내 수능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능만 잘 보면 되고요. 지금까지 시험들을 잘 못 봤더라도 상관없죠. 수능만 잘 보면 되니까. 반대로 지금까지 시험들을 다 잘 봤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수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누군가는 약간의 이제 위로를 얻으면서, 누군가는 약간의 경각심을 얻으면서 지금 이 시기를 딱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응원하고요. 저도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최상의 점수를, 정말 정점을 수능에서 찍을 수 있도록 남은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수능 직전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과 마지막 총평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도 있어요. 이제 다음에 하게 될 수능에 대한 해설과 총평은 그 내년 학생들을 위한 거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남은 기간 동안 같이 잘 달려서 수능이란 시험까지 잘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